어쨌든 저가 주로 이야기할 부분은 제 부부가 신혼생활 한 2년 동안을 이제 산속에서 지냈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두고는 책을 냈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저 페이지가 좀 딱딱해서 걱정인데요. 이거는 제가 한 22년 정도를 만화를 그렸어요. 데뷔하고 나서요. 그래서 쭉 그냥 이런 아무도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많은 책을 어쨌든 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쉬지 않고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제가 데뷔할 때 작가들은 흔히 이제 네 안에 채우는 것이 있어 그거를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만화가도 마찬가지고 너 안에 든 게 없으면은 만화로 표현할 수가 없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전 22살 때 열심히 데뷔가 인생 최고 목표여가지고 데뷔를 했어요. 데뷔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이제 그리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쭉 그렇게 만화가가 되고 싶어 했는데 데뷔하고 나니까 끝난 거예요. 거기가 제 목표점이었고 거기까지만 제가 데뷔하기 위해서 제 안에 뭔가를 채웠었어요. 그래서 데뷔하고 난 후에는 공황에 빠졌어요. 만화를 계속 그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빠져 있다가 출판사에서 이제 잡지에서 뽑아는 줬으니까 이제 이것저것 이제 기회를 주고 그리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영부영 그리다가 몇 년 지난 후에야 그동안 제가 무엇을 그려야 되겠다는 것들이 좀 채워져 가지고 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딱 10년째 되는 해에 그러니까 뭔가 한 10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고 갑자기 제가 제 책상 안에 그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뭔가 더 배우고 싶고 뭔가 다 소진한 느낌이 들어서 늦깎이 학생으로 다시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하면서 이제 집안에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각자,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의 크기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런 집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고 사실 본인만 알잖아요. 힘든 것들은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이 학생이 되고 나니까 제 수입은 이제 딱 끊겼죠. 부모님은 갑자기 별거하신다고 떨어지셨죠. 동생은 결혼해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뭔가 복잡해지고 제 삶이 되게 단순하지 않은 뭔가 엉킨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접고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공부는 공부대로 못하고 계속 그 기획 만화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연속이 되니까 빚도 쌓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나 안 되니까 축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곳이 없어가지고 좀 그러기도 했는데 그 와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했거든요. 물론 결혼 전까지 또 우여곡절이 많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크게는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진행은 안 되고 작업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이 휴학 기간 끝나기 전에 다시 등록금을 내고 복학을 하고 그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이 없는 그런 고민들이 쌓이다가
아, 그래, 시골로 가면은 집값도 싸고 그림도 잘 그려지고 술술 풀리지 않을까라는 천진난만한 생각에 포천에 이제 주겹산이라고 산 한 중턱 올라가다 보면은 별장 같은 집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경치가 좋아서 겁도 없이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저 집인데 좋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작업도 이제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담당자랑 통화를 할 수가 없어. 핸드폰이 안 터져가지고요. 담당자는 화가 나 있고 그 면피하기 좋더라고요. 전화 통화가 안 돼서 그렇다. 주려고 그랬는데 웹하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못 줬다. 근데 그것도 이제 금방 바닥이 나고. 저희는 저기 머물렀지만 왔다 갔다 등산객들은 아주 좋은 경치를 보고 가잖아요. 저 한 장소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저기서 사는 사람이 봤을 때 한 장소는 같지만 느낌은 다르잖아요. 저희도 하루만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기서 저기 2년 가까이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밤 되면은 깜깜하고 창문 열면은 밖은 안 보이는데 밖에서 누가 볼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작업 안 되는 거에,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려고 왔던 게 사실은 그거를 피하고 싶었나 봐요. 경치 좋은 데 가면 뭔가 알아서 잘 되겠지. 뭔가 좀 자연의 길을 좀 많이 받고 뭔가 좀 풀리겠지 했는데 거기 그 생활고의 그런 작업이 안 풀리는 거에 플러스 고독감, 외로움, 막 정신분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오더라고요. 그건 공기 좋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친구 만나고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없어요. 나가서 라면도 사고 싶은데 없어요. 차 타고 어디 멀리 가고 싶은데 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점점 이제 정신이 이상해지고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어릴 때 만화를 그리는 거는 즐겁게 그리는데 이제 정작 그게 직업이 되면은 돈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학습 만화 로봇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라, 이렇게 그리고 웃는 거 그렸는데 눈썹이 좀 내려갔어. 그럼 올려 그리고. 그러고 나면 저는 제 정신은 막 그때부터 부서지고 무너지고 비운다는 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될 줄 알았어요. 이런 고민들이 해결이 되는 걸 비운다고 쳤을 때 저는 저기서 좀 너무 좀 뭐랄까요? 저 생활을 멈춰야 비워지는 건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욕심은 있으면서 하고 있던 거를 멈추지 못하고, 그러니까 생활이 잠기니까 생활이 위태로울까봐 자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겨울을 맞이를 했는데, 영화 샤이닝에 보면은 잭 니콜슨이 가족들과 함께 이제 호화로운 외딴 저택에 가서 소설을 잘 풀어보겠다고 갔는데 결국 그 사람 미쳐버리잖아요. 남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산속에서 그 샤이닝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당신 괜찮냐? 그래서 그러니까 풍경은 좋아요. 예, 지나가고 등산객들한테는 좋은 풍경이에요. 근데 저희한테는 저게 4월까지 안 녹거든요. 한 번 내리면요. 그래서 너무 춥고 시련이었는데 그래서 비우는 방법을 몰랐어요. 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넘어서기를 바랬어요. 학습 만화도 잘 해가지고 1세, 2세, 3세, 4세 나오면은 편안하게 인세를 받으면서, 인세라는 건 작가들한테 이제 직장인들로 비유하면은 보너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주 아프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니까 몸도 따라 아파지고 뭔가 위축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몸이 마음을 부추겨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몸을 부추겨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 좀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전 그냥 죄송합니다. 좀 미련해요, 주인공이. 그래서 무덤가로 올라가면 집이 잘 보여요, 저희 집이요. 그래서
딱 보면은 괜히 센치해지고, 막 슬퍼지고, 아내가 가끔 이럴 때 제동을 걸어요. 그래서 제동 걸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니까 행복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좀 북돋아주고, 깔아앉으면 너무 깔아앉지 않게 잡아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시, 복학을 어쨌든 신청하고 돈도 빌려서 어떻게든 해봐야지 하고 그런 생활, 그러니까 귤을 까먹는 건데 겨울이 다가도록 귤을 구경을 못해서 먹다 남긴 귤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러고 집에 오는데 네온사인 번쩍번쩍하고 잘 차려입은 아가씨들 휙휙 지나가고 크리스마스 분위기인데 아내는 돈 빌리러 어렵게 친구한테 전화하고 그 사이에 시골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 만화에 자세히 보기 불편한, 말하자면 보기 불편한 그런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해진 소매 손가락에 나온 채로 이렇게 자고 있고 좀 괴롭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괴롭고 막 정신분열되고, 그러니까 저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 뭔가 계속 원망만 하는 거예요. 산이 무덤 같기도 하고, 저 산을 다 그냥 발로 다 차버렸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랑 가까이 갔을 때랑 그 장소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번을 이사 가지고 종용하기도 해요. 되게 많이 그랬어요, 제가. 예. 그래서 남은 거라고 학습만한 두루두루 그래서 잡박사전 된 것을 인정합니다. 뭐 그런 우스개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저를 괴롭히고 혼내고 뭐 그런 자아가 수십 명으로 분해되고 뭐 이런 아내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생각 뭐 이런저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얘기가 계속 저를 쌓고 있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제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전 이제 마음을 놔버린 거예요. 한 달 동안 한 7kg가 빠질 정도로 심신이 이제 거의 끝까지 간 상태였어요. 네.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산을 막 뭉갰어요. 제 생각을 산을 막 뭉개고 때려 부시고 있는데, 제가 너무 이 세상 모든 거에 원망을 하고 화를 내니까 아내가 결국엔 지쳐서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산을 막 부시고 신나하고 있는데 집 안에 아내가 혼자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산을 부셔가지고 마음은 편해졌는데 아기가 돼버리니까 쓰러져 있는 아내를 제가 뭐 어떻게 병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장면들을 그리기도 했는데, 그러고 앓고 나서 다음날 혼자 새벽에 깨니까 뭔가 머릿속에 리셋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제가 어떻게 제 몸을 못 견디니까 제가 모든 거를 놔버린 거예요. 뭐랄까, 굉장히 마음이 개운하고 몸이 나아버리니까 정신도 맑아지고 그 다음부터 그 새벽에 혼자 걸어 나갔어요. 새벽에 나갔는데 정말 멋진 설경이 산을 덮고 있다고 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시쳇말로 문제는 제 안에 제가 보려고 했던 제가 보고 싶어 했던 것만 봤던 제 마음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시골 생활의 백미, 텃밭도 할 생각이 들고 계절도 서서히 따뜻해지고 그때부터는 또 좋은 게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일도 거의 막바지라 그래 이것만 털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라는 그리고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몸도 안 아프고 그리고 이제 파주로 이사를 와요. 그래서 이 집 이사 오기 전에 한 2군데 더 들렀었는데 그 사이에 아이도 생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홍윤식 누구지? 거의 그쪽 사이드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거 했구나 라고 아신 분들이 여기서 한 9.9할쯤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예,
파주로 내려와서는 주겹산 아리를 했어요. 너무 가보고 싶어서. 전 살고 싶었어요. 그걸 살고 싶었는데 돈이 없으면은 나와야 되더라고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자료 구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기 위해서 한 번 더 갔었고, 그 다음에는 있기 위해서 한 번 더 갔었어요. 일로 이사 와가지고는 텃밭 멘토 아주머니를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약간 텃밭 초보를 겨우 벗어나게 돼요. 아이도 키우고, 그리고 잘 한 2년간 지냈는데 뒤에 옹벽이 무너졌는데 옹벽 주인도 안 고쳐주고 집주인도 뭐라 안 하고 그래가지고 깔릴까봐 새벽에 이제 천둥 소리 나는데 옆집 아저씨가 달려오셔가지고 괜찮냐고 그래가지고 저도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몇 년간, 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디 넓은 빌리지 같은 전원주택단지 살지 못하고 이 마을 저 마을 옮겨 다니다 보니까 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왜 마을에서 축사를 키우지? 냄새 나는데? 왜 마을에 공장이 있는데 구청 관계자들은 창고로 등록해놓고 엄연히 냄새 나는 그런 기계를 돌리는데 손 놓고 있지?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아파트로 돌아와 버렸어요. 파주에. 예. 보장받지 못한 시골 생활은 못하겠다. 아파트에서 잠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튀어나가겠다. 예. 그러는 와중에 아이가 또 태어나고, 예, 힘들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게. 저보다 먼저 키워보신 분도 계시는데, 예, 전생에 뭐가 있나 봐요. 아이 키우는 것이. 예, 어떤. 그래서 책을 냈어요. 우연찮게 제작 지원도 받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또 생기네? 하고 그다음에 책을 내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상이라는 것도 받아보고, 그리고 그 책이 또 해외에 나와서 또 해외 독자들을 만나게 되고, 저한테는 어떤 점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 작업에 원동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이번에 확대해가지고 픽션 할 거야. 새로운 이야기 만들어서 할 거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넘치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제 영역의 바깥쪽의 작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그릇의 모양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거는 전 계속 변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담고 비우고 하면서 자기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저도 모르는 그냥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포차 뭐 이런 것도 해봤어요. 고양이 주인이 요리를 만들었다는. 재밌겠어. 누가 심야식당이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심야식당에 고양이 버전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놨어요. 놓고 이제 이 다음 이야기를 하면 또 재밌겠다.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거든요. 그 아내는 계속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고 저의 조력자이기도 하고 제가 아내의 잔소리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없는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고, 요즘은 육아 때문에 많이 싸워요. 맨날 싸워요. 지금은 이제 아들하고 제가 제일 많이 싸우고요. 모르겠어요, 방법을. 그래서 새로 작업한 거는 파주에 내려와가지고부터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그릇을 살짝 독자들을 그릇의 양을 속이려고, 이거는 은근히 픽션이에요 라는, 픽션인 채 하려고 고양이 탈을 씌우고, 좀 더 판타지적인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노픽션입니다. 제 얘기예요, 또. 예. 그래서 저는 제 그릇을 약간씩 변형을 주려고요. 예. 나중에는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요즘 무진장, 무주 진안 장수 쪽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연세 200이면 된다고 가지고 그런 얘기해요. 고민 중이에요.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작업하는 과정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저는 이제 수작업을 좋아해요. 100% 수작업을 합니다. 펜에 잉크 묻혀가지고 작업을 하고요. 이렇게 구상하면은, 그 전에 이제 글을 써요. 구상하면 이렇게 되고요. 간단합니다. 따로 컴퓨터에서 해석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예. 왼쪽에 있는 거 대생하고, 그 다음에 지금 터치하는 중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제가 키웠던 고양이가 서지는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보다가 재미가 좀 있잖아요. 예, 수고했다. 이제 우리 산에 내려가니까 내려가서 잘 지내보자. 그러니까 술도 따라주고. 예. 예, 그러다가 달빛 아래에서 이렇게 춤추고 놀고 스스로의 위안. 또 어떤 분들은 그거 자기적이지 않냐. 예. 다 100이면 100 보시는 분 다 다르니까 그거의 위안입니다. 표지, 이제 컬러가 나와요. 제가 컬러 안 그려요. 근데 이 컬러는 제가 했어요. 표지니까. 네, 이런 식으로 표지, 사실 표지 엄청 많이, 이거 말고 되게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이제 마당, 아까 보셨죠? 한옥 개조한 거. 이렇게 그려요.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 제가 좋아하는 와이드 컷, 길게. 시원시원하잖아요. 웹툰 보다가 갑자기 책을 펼쳤는데 책 양면에 이렇게 쫙 펴진다. 와이드 TV 좋잖아요. 시야가. 예. 이런 거 좋아해요. 이거는 이제 텃밭 멘토 하시는 분들, 너구리처럼 이렇게 사이좋게 사신다 그런 느낌으로. 이 아주머니께서 이제 이쁘게 그려주는 줄 알고 계시는데, 예. 상의를 해봐야 돼요. 예. 저 일방적이었나요? 예,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것 보여드렸습니다.